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선별 심리가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 핵심 사유만 추려서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반응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심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헌재에게 주어진 180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중인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어떤 내용이 논의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헌재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증거 자료 등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이해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 건데요. 두 기관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준비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를 20명 내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태스크포스에 투입되는 헌법연구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 등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이른바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명재판관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게 될 재판관을 말하는데요.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중반쯤 수명재판관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서 2명에서 3명 정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헌재는 앞서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죠. 헌재가 이 답변서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열흘의 답변서 준비 기간을 준 것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일주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헌재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비교해서 자료 검토에 돌입합니다.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잡고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약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개 변론을 열어 당사자 소환과 증인 신문 등 심판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변론에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입니다.